예, 장관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예, 아까 이제 제가 또 여쭤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017년 7월 12일 날 의원 면직을 하시고 9월 20일 날 변호사 박성재 법률사무소를 개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국세청에다가 14억 5,697만 원, 19년도에 14억 5,063만 원, 20년도에 2억 9,49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32억 정도 3년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는 2020년에 8월 1일자로 법무법인 해송으로 재직을 옮기셔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보니까 1년에 4억, 3억 뭐 이런 정도씩 이렇게 수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퇴직 당시에 2017년도죠. 관보에 공개된 총 재산이 6억 2,600만 원 정도 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예금은 3,276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퇴직 당시에는 총 재산이 6억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1년 후, 그러니까 18년 8월 달에 서울 방배동의 아파트를 24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아파트가 이제 거주하던 데가 10억 3천만 원에 매각을 했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이걸 빼면은 14억 2,500만 원 정도가 비어요. 이 14억 2,500만 원을 다른 현금 이렇게 쳐도 한 13억 정도, 12억 왔다 갔다 그 돈이 비거든요.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한 걸로 보면 됩니까? 좀 가까이, 예, 가까이 대시고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입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 대체하셨다는 말씀인데, 아까 그러니까 검사 생활 하실 때까지는 6억 정도 재산이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28억 정도, 30억 가까이 버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법무법인으로 옮기셔가지고 1년에 4억 정도씩 이렇게 수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관예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설명이 어떻게 가능하죠?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정관을 이용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증명이 되려면 아까 자료 요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떤 사건을 수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상담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검사를 하셨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소위 수사기관을 지휘하셨잖아요. 그 지휘하실 때 그 피의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다 돈을 벌었고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증거를 가져와봐라. 증명을 해라. 특히 이제 이 자리는 국민들이 다 중계를 보고 계시고 후일에도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내겠죠. 왜 안 내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위원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수임 관련된 내역은 저와 관련된 부분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 내지는 그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내지는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꼭 들어있어서 제가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변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제 그 소위 개인정보다 이래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공직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가리고도 충분히 저는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이 우선 아닙니까? 알 권리가 우선이고 그래서 공복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생활 다른 사람의 사생활 부분을 저
10억과 관련된 공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 부분은 제가 좀 어려운.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이 실망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장관님 후보자만 이렇게 사생활이 중요하고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분들의 사생활만 중요하고 상대방들은 그럼 다 수사 대상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배우자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 다 빼더라도 10억 이런 재산 거 빼고 형성을 빼더라도 아까 24억에 샀기 때문에 12억 정도가 이제 아까 배우자 돈이 아니고 본인 수임료로 충당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법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6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2억에서 6억을 빼면 6억 정도는 증여를 한 거거든요. 6억의 증여세는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억 2,5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무려 1억씩이나 탈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후보자께서 그 2006년부터 7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 1부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거죠. 요새는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도 하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금융의 전문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조부장까지 하신 분이 이걸 몰랐을 리가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 탈세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집사람 명의로 2분의 1 등기를 할 때 탈세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 생각은 10억이라는 부분에 반 재산이 처명의로 있는 거고 그걸 빼고 나면 12억에 대해서 66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제가 작아서요.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논란이 없도록 즉시 제가 그러니까 조치는 조치고요. 조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제가 공직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 죄송하다든지 무슨 그 말씀을 좀 사과하실 용의가 없는지 여쭤보는 제가 겁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조치를 하시더라도 깔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거듭 입장을 여쭤봅니다. 제가 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